오늘 할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색즉시공 공즉시색 지난주에 지난번에 색뿌리공 공부리색까지 색뿌리공 공부리색까지 그래서 요게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다 대목이에요. 지난번에 한 거하고 오늘 할 색즉시공 공 반야신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구절 하면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 다음에 아제아제 바라아제 뭐 누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지 싶어요. 그래서 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색은 그냥 색수상행식의 색이다. 색수상행식의 색이다. 그래서 나중에 색뿌리공, 공부리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도 역구여시. 수상행식은 여기. 수상행식도 이와 같다. 이 구조랑 똑같다. 라고 하는 거고, 뭐, 그래. 그 색이 아무튼 수상행식. 그러니까 오온을 얘기한다.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색뿌리공은 다르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색즉시공,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마치 꿈속에 있는 존재들은 실제로 그것들이 다 개별적이더라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본질적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실체가 없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 반야부는 실체가 없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이 반야 사상의 전부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합치면 그냥 600권 대반야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한다. 변화하는 것은 왜 변화하느냐?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연기법 다음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꾸 불성 얘기를 하는데, 불성하고 반야하고는 사실은 완전히 다른 교리입니다. 다른 교리고, 그 다음에 성립 배경도 다른 거고, 그래서 불성 같은 거 얘기하는 게 사실은 불교의 정통이 아니에요. 정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동아시아로 넘어오면 인도 불교에서는 그게 한 번도 주류였던 적이 없습니다. 인도 불교에서는 불성, 뭐 이런 열애장 이런 거 얘기하면 대부분 다 이단으로 몰립니다. 그런데 동아시아로 넘어오면 동아시아에서는 나중에 이제 그 문제의식이 달라져요. 거기서 보면 이제 진상심 구조라 그래가지고 중국 철학의 가장 주류는 성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불성으로다가 환원시키는 뭐 이런 작업들이 나오게 되는 거. 그것도 그때 가서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게 성립층차가 다른데 그걸 가지고 이제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신라 시대 때나 고려 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친척끼리 결혼해도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시절도 있는 거야. 근데 조선 시대 관점에서 봐가지고 야씨 친척이 어떻게 결혼하냐 이렇게 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무식한 거죠. 지가 무식한 거. 그러면 친척끼리 다 전 세계가 지금 결혼하지 않느냐? 아니 그게 아니요. 유럽이라든지 뭐 일본은 아직도 그런 식의 내용들이 남아 있는데 뭐예요. 그러니까 혈통을 우선으로 하면 친척하고 결혼하는 게 맞고, 혈통으로 우선하면 그러니까 순수 혈통이라는 개념. 개나 말이나 이런 거 볼 때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혈통이라는 걸 중심으로 하면 친척끼리 결혼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윤리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 윤리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친척끼리 결혼하는 걸 이제 개족보다라고 하거든. 조선시대 때는 그렇게 얘기하던 개들이 그렇게 한다고. 근데 개 입장에서도 할 말이 많지. 야, 씨, 뭐가 주변에 있어야지. 다양성이 있냐? 뭐 없는데 뭐 어떻게 해. 그렇게 얘기하겠지. 그래서 이제 그게 문화적인 차이에 의해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꼭 뭐가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양보를 했지. 그게 뭐냐면 동성공본 불혼이 위헌으로 된 게 친척이라도 너무 먼 친척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이렇게 한 거죠. 만약에 친척끼리 결혼 못한다 그러면 그거랑 만약에 단일 민족하고 섞어버리면 우리는 그럼 끝이다. 다 단군 자손이에요. 이러면 그럼 다 친척이잖아. 그럼 우리는 결혼 못해.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결혼 안 하는구나. 그런 깊은 뜻이 있었네. 몰랐네. 우리나라가 지금 0.8사고 내년쯤 돼서 0.7로 떨어질 거라고 하거든요. 그게
OECD를 넘어서 전 세계 국가 중에서 1 이하로 떨어지는 합계 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지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유일하고 그것도 압도적 1위예요. 우리나라가 진짜 최고로 1위 하는 거 하나 나왔네 지금. 지금까지는 1위라고 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뭐 반도체가 1위예요. 야, 반도체는 인텔이 1위였었어 계속. 반도체 중에서 뭐 메모리 반도체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끊어가지고, 그러니까는 가전제품 1위예요. 뭐 자동차 1위예요. 그게 아니고 자동차 중에서 뭐 3000cc급 이상만 1위예요. 뭐 소형차만 1위예요. 이런 식으로 한 거거든. 1위는 언제나 인텔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그리고 그게 훨씬 더 커요. 제가 알기로는. 범위도, 시장 범위도 더 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뭐 삼성이 1위였었고, 그것도 이제 따라오면서 지금 이제 어떻게 뒤집어질 것 같은 뭐 이런 정도까지 가요, 지금. 그래서 지금, 압도적 1위가 한 개도 없었는데, 압도적 1위가 생겼지. 그게 합계 출산율. 그래서 뭐, 인종이 없어질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그게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지금 잣대로 옛날 거를 함부로 재단하면 안 돼요. 옛날 거 함부로 재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성립 층차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보는 관점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성하고 반야는 완전히 논리 개념이 달라요. 그리고 불성 사상 같은 경우는 중국 불교 아니면 인도 불교에서 수용될 가치가 없습니다. 왜? 불교의 가장 중심은 연기법이에요. 연기는 관계성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것은 변화한다는 뜻이에요. 변화한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이어받아서 대승불교에서 이 반야 공사상이 이 남인도 쪽에서 발전하는데, 거기서는 왜 모든 것은 변화할 수 있느냐? 그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뭘 비판하냐면 실체를 말하는 놈들을 비판하지. 그게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불성계열하고 비슷해요. 이해하는 방식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개구라야. 그런 놈들하고 섞이면 안 돼. 그런 놈들을 다 조져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이 반야부의 정통이기 때문에, 여기다 불성 사상을 얘기하면 진짜 이거는 그거하고 똑같은 거지.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조총 들고 와가지고 우리를 이겼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왜 미사일을 쏘지 않았습니까? 네가 미친놈이야. 네가 미친놈이야. 야, 씨, 그 당시에 뭐가 있어. 그러니까 뒤에 걸 갖고 와갖고 앞에다가 얘기하는 거는 그게 제정신이 아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성은 완전히 논리적 층위가 달라. 그리고 그거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왜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그것도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거기서 일반 불성 얘기하는 거랑 달라요. 그렇게 얘기하면 잘못하면 힌두교로 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선불교에 하시는 큰 스님들도 그런 오류들을 굉장히 많이 범합니다. 근데 불교는 그렇게 가면 절단이 납니다. 그래서 실체가 없는 걸 불성이다. 이렇게 가야 돼요. 실체가 없는 거를 불성으로 방식으로 가야지, 어떤 항상한 것이 존재한다. 그러면 그건 진상심이라고 그래갖고 맹자 개념들이에요. 맹자가 말하는 성선설 같은. 아무튼 뭐 그렇다 치고 복잡하니까 그렇다 치고 거기는 일단 끊어놓고, 그래서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한다고. 변화는 왜 변화할 수밖에 없느냐? 모든 것은 변화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 다음 단계가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마치 꿈속에서, 마치 인간이 꿈을 꾸는데 이 꿈속에서 각각 다른 것들이 다 존재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들은 이런 모든 다른 것들은 실제로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사람하고 동물하고, 여기는 사람이고, 이건 동물이고, 이건 나무고, 그런데 꿈이라고 하는 실체가 없다는 개념으로 놓으면 이게 이꼬르가 된다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꼬르지만 이꼬르가 아니에요.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이라고. 왜 이꼬르지만 이꼬르가 아니냐? 꿈속에서 나무랑 본질적으로는 똑같지. 하지만 현상은 다르죠. 그것은 엄연한 차이가 존재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돼요. 꿈은 둘째치고 그냥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화학적으로 이걸 다 분해해버리면
예,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탈수기 같은 데 넣어가지고 원심분리기에 넣어가지고 저를 돌려봐. 그러면 재료값이 100불도 안 나온대. 이것저것 다 해도 100불은 뭐야? 뭐 몇 달러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요소로다가 다 나누면 저를 돌려도 뭐 요소들이 뭐 몇 덩어리가 나오겠지. 예를 들면 뭐 산소가 얼마 몇 개, 뭐 수소 입자가 몇 개 이렇게 쭉 입자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돌렸을 때 여러분이나 저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뭔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 그러면 그게 차이가 없느냐? 차이가 없긴 왜 없어? 아니 그렇잖아. 장동건하고 나하고 왜 차이가 없어? 그렇게 태어났으면 인생 편했겠지. 나도. 물론 그랬으면 공부를 안 했을 수도 있지. 공부 안 해도 다른 길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똑같은 거잖아요. 키 큰 사람이나 키 작은 사람이나 그렇게 요소로다가 다 돌려가지고 원심분리하게 돌려갖고 뭉쳐놓으면 그놈이나 큰 차이가 없지. 하지만 그게 왜 차이가 없어? 사람들 인식에서는 평 넓은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고 지금 현재는 키 큰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게 왜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차이는 존재하지만 본질적 차이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에요. 다르지 않다. 근데 저건 같다는 얘기는 아니거든. 같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고 이렇게 한번 온다. 색불이고 공불이색. 이렇게 한번 가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현상적인 거를 더 우선 가치를 뒀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게 그거지. 현상적인 가치를 더 우선시해 줬다. 그래서 차이는 있지만 그 본질에서는 똑같다.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우주 전체가 이런 화학적으로만 생각하면 요소만 다 쪼개놓으면 사실 별 차이들이 없어요. 나나 공간이나 이 책상이나 뭐 별 차이가 없어. 하지만 차이는 있어. 현상적 차이 분명히 있어. 현상적 차이 분명히 있어. 그래서 본질적 차이가 없다는 거지 현상적 차이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색을 먼저 뒀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요 색즉 시공 공즉 시제, 이 구절이 내가 보기에는 사실 문제가 있는 구절이거든요. 즉이라는 거는 거의 꼬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같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는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지만 현상적으로는 차이가 있어라고 말하는 거, 이것은 곧 같은 거야. 이거는 본질적 통체적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이건 통체적 입장에서 보면 태초에 예를 들어서 그냥 우주가 그렇다고 쳐봐. 그냥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빅뱅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한 점에서 시작했대. 그 점 속에 있을 때 우리 다 똑같은 거 아니었어? 그렇게 보면 우리는 다 똑같은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현상 속에 있어도 실제로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처음 본질은 다 똑같은 거야. 그리고 현상도 사실 요소로다가 다 쪼개놓고 보면 그게 그거야. 뭔 차이가 있냐? 이렇게. 그거는 통체적 시각이야. 여기 절대 속으면 안 돼. 이런 식의 속으면 절대 안 돼. 요거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 깨달음의 본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본질적 사고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차등을 두는 거고, 본질에서는 차등이 없지만 현상에서는 차등이 있어 라고 말하는 거고, 여기는 본질에 집중한 거예요. 본질에 집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비유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는 오관이 있는데, 눈, 귀, 코가 다 있는데, 그것은 눈, 귀, 코 이런 감각기관만 가지고 얘기하면 다 우리는 평등이지. 똑같지. 하지만 현상에선 차등이 있지. 이쁜 놈이 있는데 뭐. 딱 봐도. 사람만 차등이 있는 게 아니잖아. 개새끼를 봐도 차등이 있어요. 딱 보는 순간에 얘는 이쁜데. 그게 있다니까요. 근데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게 개가 이쁘다는 거하고 사람이 이쁘다는 게 진짜 같을까? 개 얼짱이 사람 얼짱일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야 이게 진짜 잘생기고 이쁜 개를 보면 이쁜 개도 두 종류야. 사람하고 똑같은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건 똑같은 것 같아. 그러니까 꾸며서 이쁜 개가 있고 이렇게 막 복실복실 관리 잘해가지고 이렇게 지하철 같은데 이렇게 타면 저기 한번 만져봤으면 하는 정도로 이쁜 개들이 있어요. 근데 미안해서 못 만지지. 그건 주인이 바로 이렇게 다 안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뭐 만져봐야 돼? 그거 너무 없어 보이잖아. 근데 이렇게 보면 진짜 인형같이 생긴 애들이 있어요. 쪼매내가지고. 근데
그거는 사실은 화장빨이고 이게 털도 이렇게 깎아놓고 이러니까 그렇지. 근데 진짜 잘생긴 진돗개 중에 진짜 잘생긴 애 보면 걔는 털이 이렇게 붙어 있어서 이렇게 뽀샵을 못 하잖아. 특별히 무슨 걔가 뭐 이렇게 뭐 미용을 하겠어. 뭐 그냥 한번 세수만 하고 나온 얼굴 아니요? 근데 진짜 잘생긴 딱 보고 있으면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약간 다를 거야. 저는 동물을 안 무서워하기 때문에 걔도 이렇게 딱 얼굴을 잡고 이렇게 딱 앞에서 보면 야 이건 멋있게 생겼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개들이 있어. 저거 멋있겠는데. 몰라. 내가 진돗개를 더 좋아해서 그런가. 난 세파트보다는 세파트가 약간 길어요. 이렇게. 그래서 쟤는 좀 약간 말상인데. 저는 어렸을 때 개들을 많이 키워봐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보여요. 그런 개 관상을 보면 잘생긴 개가 분명히 있거든. 화장빨 아니고도 잘생긴 개가 있어.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잘생긴 게 개들끼리의 잘생긴 건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잘생긴 거하고 개한테서 인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개 중에 아이돌이어야지 사람 중에 아이돌, 물론 사람 중에 아이돌인 게 더 어떻게 보면 살기는 편할 수도 있겠다.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원래대로 하면 개끼리 있을 때 얼짱이어야 되잖아요. 그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재밌지. 왜 잘생겼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인간 안에서도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기준이 바뀌면 또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는 개끼리 봤을 때, 고양이가 봤을 때 잘생긴 개, 개가 봤을 때 잘생긴 개, 사람이 봤을 때 잘생긴 개, 그리고 그것들도 시대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다 실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생긴 개념이라는 게 그럼 존재하지 않느냐? 잘생긴 개념은 존재한다. 하지만 그것은 끊임없이 바뀌는 실체가 없는 거다. 그게 이거예요. 다른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절대 같은 거 아니다. 절대 같은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 거거든. 그런데 여기서는 이꼬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통체적인 본질에서만 본다면 그것은 실제로는 완전 차이가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수준이 제가 만약에 나중에 이거를 재편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만약에 내가 옛날 사람이었고 이 반야신경을 내가 손을 댈 수 있는 상황이 있었었어. 예를 들면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진짜. 왜? 그냥 전해지는 대로 하지 않고 자꾸 좀씩 손을 대거든. 손을 대거든. 그러다가 그 손댈 부분이 많아지면 하나를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려워지는 건데 나 같으면 이걸 앞으로 뺐어. 이렇게 순서를 바꿔요. 그게 더 걸작이에요, 사실은. 이 차이가, 이게 순서 바뀌면 훨씬 더. 그러니까는 지금 반야신경 구조에서는 요거는 좀 떨어지는 거고 이게 더 수승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다 배치한 거거든. 그런데 인간이 사는 거는 현상에서 살거든. 그러니까는 꿈이라고 하는 거를 뭐 다 깨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사실 꿈을 깨면 이 대승경전은 사실 성립을 못 해요. 깨는 게 목적이긴 한데 깨는 게 아니고 그것을 알면서 그 안에서 자유로운 거. 그게 대승 불교에서 관세음 보살이든지 시장 보살이 하는 행태들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요렇게 순서만 바꾸면 이게 굉장히 선적으로 된다고. 그래서 현상에서 현상을 보는 거죠. 본질에서 현상을 보는 게 아니고 본질에서 본질을 보고 현상에서 본질을 보고 이게 이거예요. 이게 이거. 그 다음에 본질에서 본질을 보고 이게 이거예요. 근데 이 다음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현상에서 현상을 보는 단계예요. 이게 최고거든, 사실은. 근데 인도놈들은 저걸 몰랐던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저 개념이 없는 거야. 그러면 당신은 저걸 어떻게 보자마자 저렇게 쉽게 압니까? 화엄사상 되면 벌써 이 얘기가 나와요. 이게 사사무해법계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무해법계. 네. 그래서
왕구교도 그런 말을 한다니까. 이하관물,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거나 그런 것보다도 이물관물, 물이 물 자체를 본다. 사물이 사물 자체를, 존재가 존재 자체를 대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최고 대단한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자기로서, 자기 스스로로서 완성되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냐면 내가 붓다가 돼서 내가 나를 바꿔서 붓다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일 때 붓다의 필연성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부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선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선은 일상을 긍정하는 거고 나 자신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하다는 건 뭐냐면 불완전을 바꿔서 완전이 되는 게 아니고 불완전을 불완전으로서 인정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완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 내가 말하면서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세 단계가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게 색불이공의 단계, 그 다음에 이게 색즉시공의 단계, 그 다음에 이거는 요 색즉시공을 넘어선 다시 색불이공의 단계. 그거 생각하면 되겠네. 예전에 그 성철 스님이 유행시켰던 그 명언이 있잖아요. 산은 산이면 물은 물이다. 그게 이거예요, 사실. 그게 2단계야. 그게 그 금강경 오가이 같은 데 나오는 얘기거든요. 성철 스님이 하신 얘기는 아니고 그냥 유명한 얘기예요. 성철 스님이 그냥 당신이 한번 인용한 것뿐이야. 그래서 3일 부독서 구중생연극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뭐 안중근 의사가 썼지. 그 추구집에 나오는, 예전으로 말하면 천자문보다도 더 앞에 배우는 게 그 사자소학하고 추구집이거든요. 추구집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자기가 지어내서 한 말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쓰는 거지.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좀 오래된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생각을 글로 쓰는 거를 좋아하지 않고 그냥 있는 거 가지고 잘 써요. 그게 동아시아 문화 중에 하나거든. 그걸 수리부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개술할 뿐 새로 짓지 않는다. 요즘 사람들은 새로 지어야 튀는 거고 남이 안 하는 짓을 해야 튀는 거고, 옛날 사람들은 옛 것을 가지고 자기 걸로 그냥 이렇게 똑같이 반복해요. 그게 동아시아가 사실은 문화가 발전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 이게 유교 문화인데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타나 스님 같은 분도 당신 글이 거의 없습니다. 당신 글이 거의 없어. 왜? 그런 수리부작에 갇혀 있는 거야.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해. 근데 문제는 저 같은 사람도 비슷해요. 저 같은 사람도, 그러니까 논문은 수리부작이야. 논문 말고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의 자기 독특한 세계관을 만들어내야 돼. 그게 철학이거든. 자기 철학이라는 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동아시아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 왜? 전통적인 학문을 배웠던 사람들은 다 거기서 연변해서 나가라고 하지 하나의 새로운 걸 딱 열어라라고 얘기하지 않거든. 그게 서구가 동아시아가 서구를 이게 굉장히 어려운 구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그렇게 튀는 거를 인정을 해주는 문화가 있고, 동아시아는 니까 놈이 뭐라로 이런 문화가 있어. 그래서 기본을 하고 올라오래. 근데 기본 하다가 창의력이나 이런 게 다 죽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김용옥 선생이 그 말 딱 맞는다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바지에 오줌을 지릴 정도가 돼야 자리를 준대. 그러니까 이제 늙어야 어느 정도 위치를 준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안 주고. 근데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 팽팽할 때가 한 3, 40대쯤에 뭘 이렇게 딱 중요한 자리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활력도 있고 그럴 거거든. 근데 막 60대, 70대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어. 그 사람들의 활력은 없죠. 그러니까 안정적일 수는 있겠지. 안정적일 수는 있겠지. 하지만 새로운 걸 개척해내기는 어렵지. 근데 세상이 워낙 빨리 바뀌는데 그런 노인네들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미국이나 유럽 보면은 젊어서 이렇게 튀어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비율이 훨씬 현저하게 적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바지에 오줌을 지릴 정도가 돼야 자리를 주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 것도 지릴 정도인데 너의 걸 어떻게 해결하겠냐고. 이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런 거죠. 그래서 요 아무튼 세 단계가 있다더라. 라고 하면 되고, 요즘은 어떻게 보면 이게 현상과 본질이 섞인다. 어떻게 보면 이게 가상과 꿈과 현실이 섞인다. 이게 예전에는 굉장히 좀 그냥 생각 속에서만 이해해야 되는데, 매트릭스 같은 경우도 그런 거고, 뭐 우리가 꿈 비유를 드는 것도 그런데, 요즘은 사실 생각하고 좀 많이 달라요. 우리는 현실과 가상이 섞여 있어. 이건 가상 아닙니다. 이걸 가상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본질적으로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꿈의 본질 같은 거예요. 가상은 이게 현실인 동시에 가상이야. 우리가 살고 있는 게 현실인 동시에 가상이야. 그래서 지금은 저게 섞여 있다는 걸 이해하기가 상대적으로는 쉬워. 왜냐하면 그거 아세요? 핸드폰 요즘 사면 카메라를 찍잖아? 카메라를 찍으면 이게 나만 찍으면 좋겠는데 이게 나왔어. 그러면 걔한테 얘를 지워 이러면 얘가 지워진다. 핸드폰에 그런 기능이 그냥 들어있다니까. 요즘 핸드폰에는 얘가 지워 이거를.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걸 지우려면 진짜 포토샵으로 이렇게 지우든지, 안 그러면 마음에 안 들면 사진을 요만큼 잘라내는 거야. 이해가 되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설정만 해주면 알아서 지우고 이 옆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거를 그대로 복사에다가 넣는 거예요. 이 자리에다가. 그러면 잘 구분이 안 갑니다. 그게 현실과 가상이 섞여 있지. 우리가 사는 게 다 현실이 아니거든. 제가 전에 오온 설명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눈으로 본다 그래서 이게 눈으로 보이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라. 왜? 이거는 반사된 빛만 볼 수 있는 거고, 지금을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빛이 반사돼서 들어오는 시간이 지난 과거만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파란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파란색만 반사하는 거고, 그러니까 파란색이 아닌 거고, 정확하게 말하면 파란색이 아닌 걸 파란색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파란색만 아니라고 자기가 얘기하는데 우리는 파란색으로 보는 거지. 그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지는 아니라 하는데. 저는 파란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파란색이야. 우리는 그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다 가상 속에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그러니까 감정만 가상이 아니고, 감정이 가상이라는 거는 기존에도 이해는 했었지.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상대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니, 옆 사람도 동의하지 않잖아. 나는 저 배우가 굉장히 잘생긴 것 같아.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 내가 그냥 봤을 때 남자 중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을 나는 조인성이라고 본다.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뭔 조인성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상당 부분은 동의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절대 다수는 아니더라도 뭐 한 몇십 프로 정도는 동의할 거야. 조인성이 잘생긴 사람이야. 그러면 100%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면 잘생겼지. 이 정도의 다 동의력은 나와.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른 거지. 그래서 이런 느낌이라고 하는 거는 다 진운의 안경이에요. 진운의 안경이야. 그건 가상이야. 쉽게 말해서 현상이 아니고 가상이야. 그래서 그건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이 사람 좋아하는데 이유 없고 사람이 사람 싫어하는데 이유 없다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다 가상이야. 왜?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저쪽도 그렇게 반드시 반응이 오는 게 아니거든. 네. 그러니까 뭐 사기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잖아. 요즘은 연애 사기가 있어요. 난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인터넷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메신저나 이런 걸로 외국인들이 그렇게 연애 사기를 친대. 뻐꾸기를 날리는 거야. 근데 혼자 있고 심심하니까 그걸 대응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게 빠져든대. 그럼 나중에 이제 돈 부치락 한다는 거거든. 근데 그 두 사람은 완전히 생각이 다른 거지. 한 사람은 진짜 사기를 목적으로 돈을 얼마를 뜯어내려는 목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이 사람은 진짜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완전히 서로 헛다리를 짚고 있는 거지. 이건 가상이지. 감정은 가상이지. 사람은 실제로 존재하는 거지. 이 사람도 존재는 하는 거지. 그게 허상은 아니지. 그러니까 가상과 현실이 섞여 있는 거지. 이 현재 안에. 예. 그리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런 감정적인 거는 이해가 쉬웠는데 사실은 물질적인 것은 이해가 좀 어려웠는데 실제로는 요즘은 이제 사진을 찍어도 지울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더 재밌는 게 가상화폐라는 게 있잖아요. 가상화폐 들어봤어요? 가상화폐? 비트코인. 그 유명한 비트코인. 야, 씨, 전에 뭐 몇 천만 원을 가네 하더니, 뭐 1,000만 원까지 뭐 떨어졌어요. 아이씨, 그때 저런 거를 그래도 1,000만 원씩 주고 사는 놈이 있는, 우리 생각이 짧았지. 지금 막 5천만 원인가 7천만 원인가 안 되잖아. 또 막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근데 그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아니, 비트코인이 재밌다는 게 아니고, 그거는 실물이 없어. 없는 거를 사람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술품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주관적인 거예요. 이게 진짜 고려청자라고 생각을 해봐. 근데 이게 진짜 고려청자인데, 그러면 이 예술품의 가치를 얼마로 볼 거냐? 내가 부르는 거지. 내가 주인이니까. 야, 1억. 그럼 저쪽에서 1억 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나는 이게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야, 나 100억. 저쪽에서도 마음에 들면 100억 콜 하는 거예요. 경매 같은 거 볼 때 되게 웃기잖아요. 그 영화나 그런 데서 나오는 거잖아요. 뭐 진짜 멋있는 사람들 나올 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 1억씩 올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놈이 나타나서 더블 이러고 딱 들어와 버리면 되게 멋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는 일이거든. 그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근데 그 얘기는 있더라. 이건희 회장님 이번에 돌아가시고 뭐 이렇게 미술품을 정리하는데 그 수조 원대라네. 미술품만. 그 이제 세금 매기려고 하니까 이제 미술품을 정리하는 그게 이제 고무줄입니다. 그게 고무줄입니다. 그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왜? 이거는 가상이거든. 그 가치가 가상이야. 그러니까 이런 예술품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뭐 경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면 값이 쭉 떨어집니다. 실제로 그게 이제 일본에서 나왔었지. 일본이 한참 잘 나갈 때 미국이 1985년에 프라자 합의하면서 일본하고 독일을 조지는데 환율로 조졌는데 그때 이제 기업들이 어려워지면서 기업들이 갖고 있는 물건들을 다 토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건희 회장님이 아무튼 그거 할 때는 야, 그 양반은 진짜 뭐 좀 대단하긴 대단한가 봐. 원하는 물건이 있으면 값을 따지지 않았대. 그냥 부럽지. 그러니까 뭐 저 물건을 꼭 사야겠어. 그러면 그냥 무조건 사와. 이랬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 어른이 더 많이 모을 수 있었대. 물건을. 좋은 물건을. 왜? 아니 뭐 깎고 잡고 이러면 피곤하니까 사람이 잘 안 갖고 가는데 저 양반 눈에만 들면 뭐 더 받을 수 있다더라. 그러니까 그냥 우선으로 갖고 오는 거지. 아니 생각을 해봐. 내가 파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봐. 그냥 찔러보는 거지. 그래서 그 양반이 야 이거 괜찮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저쪽에서 10억을 부르면 야 요즘 세상에 이게 무슨 10억이냐. 이거 한 3억만 줘도 되겠구만. 이랬는데 10억 부르면 그건 뭐 10억 하든가. 이렇게 몇 번 하면 좋은 물건 많이 오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가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가치가 정해진 물건이 있고 가치가 정해지지 않은 물건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가상이지. 이거는 가상이야. 이런 물건의 가치는 가상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보드마커가 있어. 이게 만약에 1,000원짜리인데 내가 이걸 10,000원에 팔아. 그럼 나는 사기꾼이 되는 거야. 이게 원래 1억짜리인데 내가 이걸 10억에 팔아. 그럼 내가 사기꾼이 될 것 같아? 사기꾼이 안 됩니다. 이건 주관적 가격이거든. 아니 그렇잖아. 이걸 내가 1억짜리인데 이걸 100원에 팔아. 그래도 이거는 거래만 성사되면 끝이에요. 내가 반환 청구를 못 해. 그러니까 되게 재밌지. 그래서 이제 가상과 현실이 섞여 있는 건데 지금까지는 이런 게 범위가 적었어. 근데 사실은 이 가상화폐라는 건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거는 이거를 어떻게 평가할까에 대한 가상이 있는 거거든. 물건은 있고 이걸 어떻게 평가할까에 대한 가상이 있는 건데 이놈의 건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사람이 그걸 사. 근데 생각해보면 게임 아이템들도 사실은 비슷해요. 게임 아이템들도 비슷해. 그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 근데 존재하지 않는 게 그렇게까지 비싸질 수 있을까?
되게 재밌는 거지. 되게 재밌는 거지. 비트코인, 게다가 그거는 사고 팔 수도 있지만 채굴을 할 수도 있거든요. 채굴을 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만든 그 사카모토인가 사토모신가 그 사람이 총량 개수를 해놓고 점점 어떤 수식을 풀면 그게 하나씩 나오게 만들어 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몰라 나도.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채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기계를 돌려가면서 지가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할 수는 없고 지금 그 단계까지는 벌써 넘어갔고 컴퓨터를 돌려가지고 수도 없이 돌려서 컴퓨터 공장이 있어요. 그 비트코인 채굴을 하는 업체를 보면 컴퓨터가 쫙 깔려서 그냥 엄청나게 좋은 컴퓨터들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야. 수식을 계산해내는 거지. 그렇게 해서 하나씩 나오면 몇 천만 원씩 버는 거니까. 요즘 비트코인이 한 6천, 7천? 그 근처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몰라. 나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 변동폭이 크니까. 근데 그거는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과 바뀌는 거죠. 되게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물건을 팔아서 좀 더 비싼 가격에 내가 1억짜리를 10억을 받았어. 이러면 내가 9억을 차익을 남기는 건데 그거는 아예 처음부터 시작부터 물건이 없는 데서 시작해서 없는 걸로 가는 거야. 그런데 내가 원하면 돈으로 바뀌어. 그거 되게 재밌지 않아? 어떻게 보면 새로운 개념이에요. 아이템이나 이런 거는 리니지, 집행검, 저거, 이런 게 몇 억이에요. 이렇게 해도 그거는 하는 놈만 하는 거 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팔려. 내놓으면 쉽게 그렇게 거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몇 놈 없잖아. 근데 이거 비트코인은 내놓으면 돼. 주식처럼 진짜 거래소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거기다가 이렇게 내놔가지고 팔아. 또 사. 야, 이거 굉장히 재밌지. 가상과 현실이 섞여 있는. 지금은 이제 그 경계가 점점 좀 이렇게 무너져 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어벤져스나 이런 영화를 보면 대부분이 상당 부분이 컴퓨터 그래픽인데 우리는 영화로 볼 때 그 구분을 못하죠. 이미 인간의 눈으로는 구분 잘 안 될 정도로 발전한 거죠. 근데 그거는 영화 속이니까 이랬는데 이제는 현실 속에서도 가상 영향을 미치는 거야. 나 그렇잖아.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돈 있는 놈은 비트코인으로 증여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세금 추적하기 쉽지 않은 거 아니야? 아니, 그냥 생각이야. 나 그냥 생각. 이게 좀 애매한데? 그리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트코인으로 자동차를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이래 버렸다고. 그러니까 그런 큰 기업에서도 그냥 비트코인을 내가 현금과 동일하게 받겠다.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재밌어. 단계들을 보면. 왜? 과거에는 은본위제였습니다. 은본위제. 그러니까 은이 돈이야. 그래서 은화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편전쟁 터졌을 때도 은을 영국이 더 이상 수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으로 은이 다 들어가서, 청나라로 은이 다 들어가서 그 차수입하는 바람에 다 들어가서 은을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자기는 물건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물건을 살 수가 없어. 돈이 없은 거야. 그러니까 은본위제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뺏어오는 방식으로 아편을 사용했던 거고, 그래서 은이 계속 도는 거였거든. 그러다가 나중에 금본위제로 바뀌었거든. 은본위제여서 금본위제로 바뀌었어. 그래서 예전에는 화폐를 발행할 때 불과 얼마 전까지예요. 그게 60년대인가 70년대까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까지 금본위제였어. 그래서 우리가 10,000원을 발행을 하려면, 화폐를 찍어내려면, 미국도 마찬가지 1달러를 찍어내려면 1달러만큼의 금을 중앙은행에다가 넣어야지. 1달러 값어치만큼을 넣어야지. 그랬는데 이게 갑자기 어느 순간에 신용사회가 되면서
지금은 신용화폐의 세상이 된 거예요. 신용화폐. 지금은 돈을 찍어내도 금을 안 넣어. 예전에 넣었던 것 때문에 지금도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금이 많은 데가 미국 연방은행일걸? 예.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것들이 이제 금 사기도 귀찮고 하니까 그냥 종이에다 인쇄만 해가지고 신용화폐 사회가 된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금만 이게 바람 잘못 불어가지고 위험하면 이제 붕괴가 되는 거죠. 이거는 신용으로서 있는, 신용이라는 건 사실 서로 믿음일 뿐이지 실체가 없는 거거든. 이건 사기거든. 정확하게 말하면. 국가가 주도하는 사기입니다. 내가 그거를 보증을 해줄게. 그거거든. 그러다가 국가가 뻥 나버리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돈을 계속 찍잖아. 지금 코로나가 되면서 계속 찍어내고 있잖아. 이럴 때 미국하고 갈등 보여가지고 조금 문제가 생기면 미국이 그걸 인정을 안 해줘 버리면 나라가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눈치를 더럽게 봐야 되지. 예. 기축통화는 안 그래. 그러니까 달러는 무진장 찍어도 이상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축통화가 아닌 거, 여기서 기축통화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라든지 엔화라든지 뭐 유로화라든지 몇 개 있잖아. 기축통화. 기축통화하고 기축통화가 아닌 거는 외국 가보면 알아. 환전해 보면 기축통화 아닌 거는 환전 수수료가 더럽게 비싸. 그래서 중국이 미국한테 이렇게 조금 까불려고 할 때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위엔화를 기축통화로 넣어달라는 거에서 지금 이제 물 건너 같이 이제 저렇게 두드려 맞고 있는데 뭔 기축통화로 넣어주겠어. 기축통화로 넣으면 중국이 엄청나게 강력해져요. 근데 이제 그걸 미국이 해주겠어요? 야, 씨, 화웨이하고 틱톡도 날리고 있는데 틱톡 같은 그런 것도 날리고 있는데 틱톡 압니까 혹시? 예, 틱톡이라고 있어. 한 30초 뭐 이렇게 하는 유튜브인데 아주 짧은 유튜브. 아주 짧은 유튜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틱톡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견제하고 있는데 저 기축통화로 미쳤어 이걸 넣어주게. 그렇게 해서 아무튼 이거는 다 어떻게 보면 사기 위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사기 위에 존재하는 거야. 우리도 그런 거잖아. 신용카드도 그런 거잖아. 내가 돈을 먼저 쓰면 나중에 갚을게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돈 쓰고 죽어버리면 저 새끼 뛴다. 카드 회사가 뛰는 거야. 그 손실 비용이잖아. 카드 회사가 뛰는 거야. 마음 먹고 하면 그걸 뛸 수 있었지. 뛸 수 있지. 그게 가능하지. 그거 우리 예전에 봤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카드 대란. 그게 한 20년 가까이 됐나? 카드 대란 뭐 이래갖고 길거리에서 사은품을 주면서 카드 만들으라고 그래가지고 했었던 적이 있었어. 그때 카드 회사 중에서 1위 카드가 LG 카드였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놈들이 안 갖고 배째라 하고 신용불량으로 다 뒤집었지. 예, 그래서 LG 카드가 지금 없어진 거예요. 그걸 아마 신한카드가 인수했을걸? 나 기억은 정확하지 않은데. 여러분들 그런 거 기억납니까? 그런 게 있었던지 기억이 납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용화폐라고 하는 거는 배째라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날릴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가상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카드를 쓰고 다시 돈을 갚는 거는 한 달짜리 가상이지. 이게 순환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화폐는 가상이에요. 그래서 돈을 많이 찍어내면 금값이 올라간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금은 실물이니까. 그래서 금을 안전자산이다. 뭐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제가 그런 얘기 전에 했었잖아요. 내가 뭐 금을 어떻게 사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너무 전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찍어내니까 할 수 있으면 금을 사는 게 안 나는가? 뭐 몰라. 그냥 우리는 짧은 생각이요. 뭐 우리가 이런 걸 아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생각해 보는 거야. 금값이 더 오를 것 같은데 왜 화폐가 많이 풀리는데 신용화폐가 많이 풀리는데 금은 한정 자산이거든. 저거는 프린트만 돌리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다르지. 미국은 뭐 수도 없이 돈을 찍어가지고 갖다 뿌려도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이상 적정선 이상을 돈을 뿌리면 나라가 넘어갑니다. 이렇게.
일본도 엄청나게 뿌렸어. 아베노믹스 뭐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일본도 기축통화에서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지금 이게 좀 위험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야, 씨, 실물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동산이 올라간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 그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좀 단순한 거고, 국민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야, 이거 돈이 너무 많이 풀리는데? 그러면 돈 가치는 떨어지고, 물건 가진 놈이 유리한 거 아니야? 그러면 땅? 아니면 집? 이러면서 집값이 올라간다는 거잖아. 근데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합계 출산율이 0.84인데 집을 살 놈이 있을까? 그렇게 해갖고 야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한 20년 동안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결국 떨어질 거야. 안 떨어져. 그러니까 이게 좀 판단하기가 어렵지. 그런 걸 정확하게 잘 알면 좋겠지. 좋겠지. 근데 우리 같은 깜냥이 뭘 알겠어. 내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도 하는데 티베트의 달라이라마가 그렇게 대단한데 야 티베트 국민에게 필요한 거는 달라이라마가 아니고 일론 머스크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나는 하거든. 야 14번 태어나가지고 달라이라마를 하지 말고 그 정도 머리를 일론 머스크 같이 한번 써봐. 그러면 티베트 국민이 다 먹고 산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 이런 큰 공장을 하잖아요. 고용 인원이 500만 이상 될걸. 아 진짜. 삼성보다 훨씬 큰데. 예, 규모가. 일본도 그렇다네요. 토요타가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 토요타가 일본 1위 기업이거든요. 일본 기업 중에서 1위 기업.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 500만이래요. 그럼 그런 기업 하나만 있으면 실업 걱정이 거의 없는 거예요. 왜? 야, 그런 기업 한 2개만 있으면 전 나라가 그거 뜯어먹고 살아. 나라 전체가 그거 뜯어먹고 살아. 야, 티베트에 일론 머스크 한 명 나오면 달라이라마가 환생을 해가지고 할 거 아니고 그 머리를 그런 쪽에 한 번만 써주면 참 고마울 것 같은데. 그러면 티베트 국민 소득이 뭐 10만 불로 올라가고 싶은데 그 사람 몇 명 되도 않거든, 걔네. 야,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맨날 저런 걸 할까? 뭐 그런 생각이 들지. 우리도 마찬가지지. 그런데 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맨날 이런 눈만 있으니까 참 깝깝한 거지. 그래서 원래는 그러면 제가 이런 말 하면 종교적인 게 뭐 그런 얘기를 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원래 최강자가 되면 부처님도 열애 십호 중에 세간해라는 게 있어요. 세상 일을 잘한다. 그러니까 뭐 깨달음만 되고 이거는 안 돼요. 그러면 거지 같은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뭔가 안 되는 거야. 진짜 최강자는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그거 있거든. 기독교인들 뭐 죽은 뒤에 천국에서 뭐 어떻게 야 지금도 안 되는데 천국에서 되냐? 그럼 지금 되든가. 그거 우리 그 말하고 똑같잖아. 나중에 보자. 두고 보자. 그러니까 얼마나 그 얘기를 했는데 쓸모가 없으면 두고 보자는 놈 하나도 안 무섭더라. 그 말이 나오겠어. 근데 현대판 두고 보자지. 죽은 뒤에 보자. 그럼 우리 같은 사람 또 뭐라 그래? 그렇게 죽은 뒤에가 좋으면 지금 가라. 그렇게 좋으면 네가 가라. 장동건의 그 명대사잖아. 하와이 가라. 유호성이 그러니까 네가 가라 하와이. 똑같은 얘기지. 천국이 그렇게 좋으면 그렇게 떠들지 말고 네가 가라. 지는 안 가면서 그럼 지도 확신이 없는 거지.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집이 있는데 내 집 밑에 일본군이 그 일제강점기 때 금을 숨겨놔가지고 그게 뭐 한 10조 원어치가 묻혀 있어. 내 집 밑에. 그걸 어떤 놈이 나한테 정보를 줬는데 확실하면 집을 헐겠지. 근데 그걸 떠들기만 하고 집을 안 허는 놈이 있어. 지도 못 믿는 거야. 야, 집이 설마 10조짜리 집이 있겠냐? 파면 무조건 다 대박이지? 인도에는 3조짜리 집이 있다더라. 인도에는 3조짜리 집.
그 리모델링 어떻게 하냐. 나 그런 생각 들었거든. 우리 저렴한 생각. 우리 맨날 그런 생각해. 그래서 요런 신용화폐까지 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초신용이지. 그게 비트코인이에요. 그게 옳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바뀌어갔다. 그래서 결국은 가상과 현실들이 섞여가고 있다. 그 경계가 지금 무너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상과 현실이 사실은 무너진 거예요. 이거는 근본이제는 달러는 있지만 아니 10,000원짜리는 있어도 그 뒤에 금이 버티고 있는 거고 금을 주고 줬다 받았다 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수표지 수표. 수표도 가짜잖아요. 수표도 아니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수표지. 그러니까 내가 책임져 줄게 이런 뜻이었잖아요. 수표가. 개인이 하는 건 어음이었지. 그건 사기 많이 나왔지. 수표는 그 은행이 무너지지 않으면 큰 회사니까 무너지지 않으면 지급 보증이 되는 거고 어음이라고 하는 거는 무너진 경우들이 많이 있죠. 어음 뭐 줘놓고 누구 말 맞다나 그거 받으러 댕기가 더 힘들어. 돈 띠먹고 도망가가지고. 지금도 어음 있나요? 어음 거의 없어지지 않았어요? 지금은? 몰라요. 제가 뭐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래 예전에 그 어음이 위험하니까 어음 깡을 했잖아. 어음 깡을 했잖아. 그러면 손해를 뭐 한 10%든 얼마든 손해를 보고 그 사람이 그 손해 볼 거를 담보해가지고 갖고 있다가 이제 손해 안 나면 그 10%를 먹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깡이 그 했다가 손해 나면 그 10%씩 먹은 것 중에서 위험 부담금을 충당하겠지.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예전에 그걸 와리깡이라고 어음 받으면 뭐 깡하고 뭐 이렇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국가가 지급 보증을 하는 거는 돈이고 그 다음에 은행이 지급 보증하는 게 수표고 개인이나 안 그러면 회사가 지급 보증을 하는 게 어음이고 이건 다 신용이지. 그런데 우리가 그 신용을 봤을 때 이제 기업보다는 설마 은행이 쉽게 망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국가가 지급 보증을 일단 안 되잖아. 그러면 나라가 안 망하는 한은 바꿨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나라가 망하는 경우도 봤고 이 나라가 IMF 때도 한번 망했었고 그거 말고 다른 나라들도 뭐 망하는 게 있죠. 그래서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이러면 이제 환율이 춤을 추지. 우리 IMF 겪어봤잖아. 야 그때 그 진기했다 그제. 하루 아침에 전 재산이 절반이 날아간 거야. 자고 일어났더니. 야, 그 참 진기해. 그래서 그 머리 좋은 놈은 그때 또 그 눈치 딱 봐가지고 지금 LH하고 비슷한 거지. 딱 대가리 굴려가지고 달러 사놨다가 뭐 돈 벌었다는 거고, 우리 같이 이제 얼빙한 사람들은 아이고 씨 뭐 나라가 망했단다 이러고 있었던 거고. 그죠? 다 기억하실 거야. 다 오래된 분들이니까 야, IMF 얘기 진짜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인생 참 거지 같다. 왜? 25년 전 얘기예요. 25년 전 얘기야. 젊은 애들은 아예 몰라. 아예 몰라. 아니 30살 먹어도 지가 알겠어? 5살인데? 나도 이게 내가 경험한 게 아니고 네이버 같은 데서 찾아본 거야. 나 잘 몰라. 나도 잘 몰라. 우리도 IMF 뒤에 태어났잖아. 네이버 같은 데 찾아본.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단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통제할 수 없는 신용이 나온 거지. 그게 그러니까 그 전에는 지금까지 신용 화폐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 통제를 하는 거야. 기업이 통제를 하든 뭐가 통제를 하든 국가가 통제를 하든. 근데 비트코인은 거기에 도전한 거지. 그냥 우리끼리 통제할게. 국가 필요 없어. 야, 이거는 굉장히 재밌는 생각이거든. 야, 국가 필요 없어.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할게.
시장 자체가 알아서 할게. 뭐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상과 현실이 조금씩 섞여가는 게 사실은 가장 대표적인 게 화폐예요. 화폐. 이전에는 진짜 은본위제 전에는 뭐였었어요? 진짜 실물 화폐지. 물물 교환. 쌀을 주고 뭐 배를 주고 뭐 이런 거였었잖아요. 야, 그거는 진짜 실물이잖아. 그런데 그게 약간의 화폐거리를 했지. 쌀이라는 게 공통화폐, 천이라는 게 공통화폐. 그 전으로 올라가면 진짜 물물 교환이었겠지. 진짜 필요한 것끼리 서로 교환. 아니, 그렇지 않았을까? 더 위로 올라가면. 그래서 쌀이나 그런 것들이 약간의 화폐 기능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은, 금. 그러니까 계속 이제 대체물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게 점점 가상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나 이런 이상한 데까지 오면 진짜 아무것도 없는 가상. 가상에서 가상. 실물을 거치지 않는 가상. 여기는 돈 뒤에 금이 있었고, 여기는 종이라도 있었고, 야, 이게 돈이야. 우리 식으로 하는 배춧잎, 뭐 신사임당, 뭐 이렇게 하던 이런 거라도 뭐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코드만. 야, 그 매트릭스 영화 보면 그 매트릭스 숫자 쫙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이 세계를 규정하는 거였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지. 되게 재밌지. 되게 재밌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내비도 그런 거예요. 내비도 그런 거예요. 난 내비 시간 그 계산 잘하는 거 보면 참 기특하더라. 그치? 예전에는 차 타고 가면 차 시간보다 내비 시간이 더 길었거든요. 그래서 차 타고 가면 대부분, 야, 이 정도면 좀 더 빨리 도착하겠는데, 요즘은 거의 비슷하게 다 계산해가지고, 애가 머리가 좋지. 그래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 남자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세상이 빨리 바뀌는지를 알 수 있어. 내비가 처음 나왔을 때 남자들이 까불럭거리면서 거기 내비에 맞선다고 뭐 다 저거 뭐 길 잘 모른다. 뭐 내가 더 잘한다. 지금은 택시 기사도 내비한테 꼼짝을 못 해요. 단 요만큼도 맞서려는 생각이 없어. 딱 그냥 그대로 그냥 하는 거야. 불과 그게 몇 년이나 됐어. 그게 정착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가상이거든. 내비가 말하는 건 사실은 가상이거든. 그 시간 계산하는 거. 길이 가상이라는 뜻이 아니고 시간 계산하는 게 가상이야. 이게 대충 요 시간대 여기는 어느 정도 막혀, 어느 정도 막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너는 30분 뒤에 도착할 거야. 그리고 이 길이 싫으면 좀 더 돌아가도 이 길이 더 짧을 수 있어. 그걸 선택지를 주지요. 아니, 찍어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찍어보면. 업데이트 안 되면 뺑뺑이를 돌려. 이 새끼가, 지가 뭐 좀 그렇지. 그래서 그게 가상과 현실이 넘어오는 거고, 가상이 현실을 이기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마치 내비가 그 남자들 잘난 척 하던 길을 잃는다고 까불락거리던 그 남자들을 초토화시켰지. 그 남자들이 지금도 살아있다? 살아있어. 여러분 남편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 그 초토화되는데 불과 몇 년 걸렸어. 근데 지금 더 빨리 변화되는 거지.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지. 시절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상과 현실이 혼재된. 그리고 이거는 지금 단순히 나오는 문제가 아니고 모든 인간의 감각기관은 사실은 가상과 현실이 다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현실을 반조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각은 다 가상이에요. 내 안의 거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를 우리가 인식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현실과 가상이 혼재되어 있고, 이게 가상이고 이게 현실이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 안에 가상과 현실이 있어. 그리고 본질은 모든 것은 다 실체가 없다. 이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공과 색을 잘못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가상이고 이거는 현실이고, 가상과 현실은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절대 안 돼. 그건 진짜 잘 모르는 거예요. 공의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단계를 인도 사람들은 더 수승하다라고 봤지만, 실제로는 이거를 한 번 더 역전시키면, 그러니까 2단계 시작해서 2단계로 왔다가 2단계에서 다시 2단계로 갈 수 있으면 그게 최강 구조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다. 사는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그리고 다시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렇게 갈 수 있었으면 이게 진짜 멋있는 건데 인도 놈들은 거기까지는 못 올라갔다. 이게 기원전후의 인도 사유의 한계다. 그리고 이런 식 사유들이 중국 당나라 때 나오면 드디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당나라 초기에부터 그런 사고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또 다른 발전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무지했다가 아니고 그거는 그 시대에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뉴턴도 대단한 사람이고 아인슈타인도 대단한 사람이고 양자역학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뭐 이미 벌써 아인슈타인을 넘어서 양자역학을 얘기하는 시절이 됐어. 그래서 슈레딩거의 고양이 같이 그렇게 그거 얘기하면 되겠네. 슈레딩거의 고양이. 그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살아있는 동시에 죽어 있대. 야씨 거지 같다. 이게 무슨 알딸딸한 얘기야. 근데 모든 세상 그렇다는데 양자역학의 상황에서 보면 모든 세상 그렇대. 그래서 개뿔도 모르는 사람들이 맨날 뭔 얘기를 하면 양자역학 얘기를 해. 근데 양자역학이 진리냐? 아니지. 또 한 100년 지나면 또 뭐 양자역학이든지 뭐 순자역학이든지 뭐 또 나오겠지.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 얘기한 지가 도대체 얼만데 그게 벌써 깨졌는데 그거보다 더 빠른 주기로 깨지겠지. 과학의 발전 속도라는 게 지금 더 점점점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웃기지. 그러니까 그냥 최근에 유행하는 거에다가 숟가락 하나 얹어가지고 나도 그걸 알아. 야씨, 네가 알기는 뭘 알아. 뒷방 1인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맨날 쓸데없는 댓글 다는 전문적인 분들이 많이 있어. 근데 그렇게 변화되는 그 흐름이 있고 그 변화를 따라가면 그게 세 개 단계예요. 그러니까 계속 바뀌면서 변화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상과 현실이 다 섞여 있는 거고 그렇게 가는 거지. 하지만 그걸 따라가서 사람이 살 수 있냐?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는 본질적인 게 있어. 본질적인 거. 그것은 실체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은 바뀔 수 있는 거야. 그 실체가 없는 코드는 안 바뀌지.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그 코드는 안 바뀌지. 그 실체가 없다는 거는 변화냐? 항상한 거냐? 이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항상으로 보면 나중에 불성으로도 갈 수도 있는 거고. 실체가 없는 그 변화는 그것 자체도 변화한다라고 인지를 해버리면 그러면 불성이 빠져도 그러니까 불성에 대한 이해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 자체를 불성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인지해야 네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 계속 바뀌는 거 따라가 갖고는 너 뒤져. 이런 뜻이에요. 네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아인슈타인도 까불다가 개망신 당한 거예요. 양자역학 처음 나왔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그 굉장히 유명한 얘기거든, 아인슈타인이. 왜? 그렇게 우연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야. 그건 다 개구라. 뭔 쓸데없는 소리야. 어떤 법칙성이 있어. 뚜렷한 법칙성이 있어. 라고 말했다가 지금은 그게 가장 놀림감 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아인슈타인을 얘기할 때 가장 놀림감 되는 게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알고 보니까 주사위 놀이를 하고 있었던 거야. 다.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냥 계속 랜덤으로, 우연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불교도 뭐 인과법 얘기하고 뭐 이러는데 인과가 아니라니까. 불교는 처음부터 사람들이 잘 몰라갖고 인과는 뭐 역연하다.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열반은 인과가 아니에요. 인과의 결과로 열반이 나오면 열반이 다시 깨진다니까. 어떤 결과의 대상으로 나오는 게 아니야. 그래서 불교는 현상을 얘기할 때는 인과를 얘기하는 거고 본질을 얘기할 때는 인과를 넘어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반을 얘기하실 때 마치 불이 꺼진 것처럼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인과를 넘어섰다는 얘기거든. 그리고 인과 안에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야. 왜? 현상에 존재하는 것도 가치가 있는 거고 본질적인 것도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로 통일이 안 돼요.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은 불교는 인과법이다. 그거 아니야. 그럼 못 깨달아. 인과의 결과로 깨달음이 나오면 답이 안 나온다니까.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시 제법 공상.
다음 시간에 이제 한 단계가 또 끝나는 거예요. 지금 두 단계를 끝낸 거예요. 제목 끝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줄인 관자재 보살 행신 반야 바람 일다시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 고액이라는 관세음 보살의 단계에서의 보는 거 한 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리자 색뿌리공 공부리세 색즉시공 공즉시세 수상행식도 역부여시. 오온의 나머지도 이와 똑같은 구조야 라고 말하는 그까지 우리가 한 거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3단계 사리자 해서 시제복권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1단계 관세음 보살의 경지, 두 번째 사리자의 수승한 경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리자의 어떻게 보면 평범한 경지, 이렇게 해서 한 단계씩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내려가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무한이비설시는 무색성향 미촉법 내지 무한계 무의식계, 예, 그렇게 해서 12처 5온 12처 18개거든요. 삼가설이라고 할 때. 그래서 5온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12처 18개. 그 다음에 무무명, 영무무명진. 그건 12연기예요. 그래서 12처 18개 12연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거다. 이런 정도 생각을 하시고 계속 처음에 들을 때는 약간 어려울 수 있어도 계속 듣다 보면 이게 제가 늘 얘기하는 거에서 2000년 전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봐야 얼마나 좋았겠어. 그래서 이거 우리는 이거 고등학교 때 이해했어. 고등학교 때 자빠져서 뒹굴거리다가 그거 내가 지금까지도 이거 써먹고 있는 거다 진짜.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도 자빠 천정 보면서 이렇게 대충 머리를 굴려보면 이게 이 소리구나 이렇게. 근데 여러분한테 좀 어려운 거는 이게 너무 옛날 얘기인데다가 게다가 이제 뭐 한자적인 것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섞여 있으니까 약간 어려운데 듣다 보면 이거 한 개도 안 어려워. 한 개도 안 어려워. 근데 약간 좀 복잡해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는 이 세상이 복잡해. 이 세상이 복잡해. 그래서 그런 거니까 그냥 쉽게 따라오면 이거 아주 뭐 간단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